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전북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 탓에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밀려드는 시민들로 대기실은 북적이고 입원실마다 독감 환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고열의 감기 증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다 보니 환자들은 적잖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제 발열도 심하고 잠을 많이 못 자고요. 식은땀도 많이 나고 좀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학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독감을 막기 위해 이처럼 마스크를 지급하고 소독에 신경 썼지만 지난주까지 학생 70명가량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는 48.7명, 유행 기준의 8배 가까이나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독감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독감의 유행 시기가 초봄까지 이어지는 만큼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 A형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물론 2주 정도 지나면 면역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긴 하니까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서는 손 씻기를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에 고열,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면 독감으로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원광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60살 A씨 등 2명이 중동에 들른 후 고열 증세를 호소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4일 전 두바이를 경유했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는 맑고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낮 수온주는 전주 10.5도, 장수 7.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고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강추위가 몰려오면서 동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은행 문턱은 높고 돈 빌릴 곳은 없다 보니 공공기관 신용보증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힘든 올해 돈의 신용보증 규모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서민들의 상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2만 명이 보증서를 끊어갈 정도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저렴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것에서도 좀 여유 있게. 군산말 경제 위기로 작년부터 보증기관을 찾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 조선소업, 그리고 한국 GM 폐쇄 경영 위기,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안 좋은 일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돈의 신용보증 금액 규모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기관이 해마다 꾸준히 600억 원가량 보증 규모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만 올해 700억 원 이상 신규 보증을 늘렸을 뿐 나머지는 상환된 만큼만 추가 보증을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군산에 지원된 200억 원 정도의 특례 지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겁니다. 작년보다 부실률도 많이 높고 대변조도 많이 하고 이래서 보증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나진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보나 기본은 연초 보증 목표가 동결로 결정됐고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보증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는 해명입니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도 자금난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 농사까지 망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순창의 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주민들은 몇 년 전 들어선 생수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한순용 씨는 내년 농사 걱정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블루베리 나무가 죄다 말라 죽어가기 때문인데 전체 500그루 가운데 1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미자 역시도 물 부족으로 착과나 또 익을 때 빨리 안 익어주는 그런 피해를 봤죠. 작물이 시들어가는데 농민이 편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마을은 20여 가구가 사는데 다른 관계시설이 없어 지하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수로 이 물탱크를 채우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6시간이 지나도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주변 다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10여 개 관정이 모두 메말라 새 관정을 뚫어야 할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1km 거리의 생수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14년째 하루 수백여 톤의 지하수를 퍼올려 물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공장 측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 고갈 원인이 여기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쓰는 양에서 우리가 보통 한 60~70%를 써요. 그 허가받은 양에서. 생수 공장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지하수 500여 톤을 추가 치수할 수 있는 개발 허가를 얻어낸 가운데 주민 민원을 접수한 전라북도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샘물 보고서하고 수위 변화 최근 양들 한번 좀 보고는 있어요. 내년에 이제 한번 그것들을 다 정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생수 공장의 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수 고갈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 중인동과 삼천동 주민들은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수돗물에서 녹물과 함께 이물질이 발생해 식수로 쓰지 못했으며 사전에 예고 방송이나 안내가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전주시는 상수도관 세척 작업 후에 침전물이 남았다가 수돗물에 섞여 나온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할머니가 거액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일 익명의 80대 할머니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수표 2천만 원이 담긴 봉투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힘든 할머니는 5평 남짓 허름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성금은 돈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7만 원으로 10년 전 63만 원에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인 부안, 순창, 임실 순으로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은 노인 비중이 25.7%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0%가량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의 올해 상반기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가 1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는 탄소 포인트제에 참가한 9,300여 가구에 대해 평균 17,000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